안녕하세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과 수다스럽게 말할 때까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은 수다 팟캐스트예요. 한국은 지금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날씨가 꽤 많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의 나라는 날씨가 어때요? 추워요? 아니면 더워요? 여러분의 나라에 계절이 있다면 계절이 변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 환절기에는 감기가 걸리기 쉽거든요. 한국에 여행 왔을 때 감기에 걸린 적이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어요? 해외에 갔을 때 이렇게 아프면 참 걱정인데요. 오늘은 한국에서 아플 때 어디 병원을 가야 하는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국 병원을 생각해 보면 어디에 가야 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병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병원을 구분해 드릴게요. 한국에는 의료기관이 3개로 나뉘어져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라고 하는데요. 1차 의료기관이 가벼운 질환을 치료하는 거고, 3차 의료기관은 중증 질환, 심각한 질환을 다루는 곳이에요. 먼저 1차 의료기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감기, 배탈, 피부, 트러블 등 가벼운 질환을 치료하는 동네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의원이나 보건소예요. 의원은 의사가 한두 명 정도 있는 작은 규모의 병원이에요. 이 의원도 종류가 참 많은데요. 먼저 내과가 있어요. 내과는 몸 안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감기, 독감, 기침, 장염, 당뇨병, 고혈압 등 몸이 전반적으로 아플 때 가장 먼저 가면 돼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는데 왜 감기에 걸렸고 어디가 특히 아픈지 모르겠으면 내과에 가면 돼요. 소아과는 아기, 어린이, 청소년의 진료를 해주는 곳이에요. 감기나 예방접종, 알레르기, 장염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대상이 청소년보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피부과는 피부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고요. 여드름이나 습진, 두드러기가 났을 때 가면 돼요. 정형외과는 뼈, 관절, 근육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하다가 골절이 생기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디스크가 걸렸을 때 이 정형외과에 가요. 산부인과는 여성의 건강이나 임신에 관련된 생리통이 있을 때나 임신 검사 또는 출산에 관해서 진료를 받고 싶을 때 가면 돼요. 치과의원은 충치나 스케일링, 임플란트 등 이에 관련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치과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치과에 갔을 때 너무 하얗고 그리고 그 냄새가 소독 냄새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만 따로 해주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한의원도 있는데요. 한의원에서는 침 치료나 한약을 처방해 줘요. 저도 학생 때 한의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한테 총명탕이라고 머리가 똑똑해지는 한약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엄마하고 같이 한의원에 가서
똑똑해지라고 이 총명탕을 사서 마신 적이 있어요. 똑똑해졌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안 똑똑해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도 있는데요. 제가 또 다이어트 한약도 먹어봤어요. 다이어트 한약은 4~5개월 정도 먹은 것 같은데요. 신기한 게 한약을 먹고 매일 밥을 먹을 때 밥을 3분의 1 공기만 먹고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되고 간식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한약을 먹으면서 든 생각이 한약을 안 먹어도 이렇게 조금 먹으면 살이 빠지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네. 자, 이렇게 의원이 있고요. 보건소도 있어요. 보건소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 일을 하는 곳인데요.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담배를 끊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금연 클리닉을 해주기도 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닌 것 같으면 이 1차 의료기관에 가면 되고요. 2차 의료기관도 있어요. 2차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이에요. 자세한 정밀 검사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방문해요. 그리고 이 2차 의료기관에서 더 심각하게 느꼈을 때 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데요.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중증 질환이나 희귀한 난치성 질환을 다루는데요. 대형 대학병원들이라고 보면 돼요. 한국에서는 빅5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가톨릭 성모병원을 빅5 병원이라고 한대요. 저도 아직 이 병원들에서 한 번도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1, 2차 의료기관, 우리가 아까 얘기를 들었던 의원, 보건소 또는 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이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의뢰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바로 갈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예약이 필요해요. 이 상급 종합병원에도 응급실이 있어서 바로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엄청 급한 일이 아니라면 예약이 먼저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병원에서 진료를 다 받고 약도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 병원은 병원 안에서 약을 받지 않아요. 보통 외부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고요. 약국은 다른 건물에 있거나 병원이 위치한 빌딩의 1층에 보통 있어요. 한국에서도 약국마다 금액이 다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디서나 다 파는 감기약이나 배탈약, 멀미약을 사고 싶어서 약국에 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약을 많이 사고 싶으면 저는 약을 좀 더 싸게 파는 지역을 추천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주변에 동네 1 그리고 동네 2가 있어요. 근데 이 동네 1, 동네 2는 차로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여기 두 곳의 약값이 달라요. 같은 감기약을 사도 동네 1에서는 2,000원, 동네 2에서는 2,500원.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디에서 약을 사면 조금 쌀까요? 제가 들었을 때 종로에서 약을 사면 조금 싸대요. 종로에는 이미 약국이 정말 많아서 약값을 그렇게 높게 받지 않는다고 해요. 저도 해외에 나갈 때 이 종로에서 감기약하고 두통약, 그리고 배탈약을 여러 개 사서 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병원에 돈을 정말 많이 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 병원은 참 비싸지 않은 걸로 유명한데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해주기 때문이에요.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장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은 의무로 가입을 하게 돼요. 만약에 직장이 없으면요. 퇴직자,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들도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내는 보험료는 다르지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2025년에 기준 월급의 7.09%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보험료도 근로자, 일하는 사람하고 사업주, 사장님, 회사가 절반씩 부담을 해요. 그러면 직장에 가입되지 않은 지역 가입자들은요,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낸다고 해요. 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 약을 처방받았을 때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럼 외국 분들이 한국에 여행을 와서 병원에 가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만큼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한국은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이 참 유명한데요. 영어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권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큰 병원이나 유명한 병원들에서는요, 그 언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의 검색창에 서울 의료관광 포털이라고 검색하면 사이트가 뜨는데요. 거기에서 영어 가능 병원을 찾을 수 있어요. 네, 안타깝게도 이 국민건강보험, 한국 사람들이 병원에 갔을 때 돈을 많이 내지 않는 이 보험은 외국인들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제일 좋은 건 여행을 가거나 공부하러 가거나 일하러 한국에 갔을 때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는 건데요.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1차, 2차, 3차 이 다른 의료기관을 잘 확인하고 더 나은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외국에 놀러 갔을 때 다리를 다치거나 너무 배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이 짧은 비디오를 보고 여러분이 어느 병원에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병원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올게요. 한 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